자, 우리 스텝 2 53쪽부터 여기서부터 질문 다시 받아볼게요. 53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가은이 있었니? 그래? 빨리 스피디하게 53페이지 펼쳐봐. 있어? 없어? 넘어갈게요. 54페이지에 지금 지난 시간에 끝나고 질문이 있어가지고 어서 와. 208번을 잠깐 할게요. 208번. 그 다음에 209번은 이 일반항을 찾고 하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209번도 할게요. 요 페이지에서. 또 있나요? 일단 요거 두 개만 한번 해볼게. 208번부터. 자, 일단 질문. 급수 일반항이 n분의 1입니다. 무한히 더한대요. 그러면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지.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해서 무한히 더하는 거거든. 54페이지야. 은솔아. 여기 54페이지. 자,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수렴한다. 손. 수렴한다. 요거 수렴한다. 일단 2명. 발산한다. 이거 풀어봤으면 발산인 거 알 텐데. 발산한다. 의견 없어, 은솔아? 의견 내봐. 수렴한다야, 발산한다야. 발산. 하은이는? 발산. 수렴, 이거 어서 와. 이거 수렴 발산. 의견 내고 앉아봐. 발산. 좋아요. 의견 좋았어. 선생님이 의견을 물어보는 이유는 맞으면 맞추는 대로 기억에 남을 거고 틀리면 틀리는 대로 기억에 남을 거니까 자기 의견을 내보라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발산이야. 그럼 얘가 뭐였냐면 우리 그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잘못 해석해서 적어볼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 이게 명제거든요. 참인 명제. 근데 이거의 역은, 즉 역명제는 뒤에 거 앞으로 가져와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치? 그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녀석이야. 봐봐.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 급수가 수렴하냐? 아니라고. 그래서 이것의 역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외워두세요. 알겠죠? 증명 과정까지 외워두면 너무 좋고. 그래서 이것의 대우명제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입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버전이에요. 0이 아닌 값이거나 발산하거나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이러면 급수가 발산한다. 요거는 참이 명제야. 알겠죠? 대우 명제. 원래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의 대우 명제가 요 녀석, 요 놈도 참이에요. 그래서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해 보세요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할 거는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지를 보는 거야.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니까 버리면 되거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썼던 걸 한번 볼게요. 요건 증명 과정을 잘 보세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8분의 1까지 쭉 연결해서 써볼게요.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계속 더할 거거든. 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저기 끝으로 가면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를 더할 거니까 언젠가는 멈추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숫자가 증가하지 않고 어느 숫자에 멈추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명확히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밑에다가 식을 하나 더 쓸 건데 요 놈 3분의 1 대신 4분의 1로 갈아 끼울게요. 다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녀석을 4분의 1로 갈아 끼울게요. 그리고 원래 있던 4분의 1 이렇게. 뒤는 만약에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쭉 똑같이 쓴다 그러면 윗줄이 큰 거야? 밑에 줄이 큰 거야? 어디? 윗줄이 크죠? 왜?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그래서 부등식은 저쪽이 커요. 위아래 비교해본다 그랬을 때. 맞지? 게다가 여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도 여기 있는 8분의 1로 다 바꿔버릴게요.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큰 숫자를 쓰니까 다 8분의 1보다 큰 녀석들이지 사실. 그러면 8분의 1로 바꾸면 밑에가 더 작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도 덧셈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그리고 원래 있던 8분의 1 이런 작업을 거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할 거냐면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있겠죠.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항이 몇 개냐면 8개거든. 봐봐. 9, 10, 11, 12, 13, 14, 15, 16 8개잖아. 거기서 마찬가지로 9분의 1부터 15분의 1을 모조리 16분의 1로 바꿔볼게요.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니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네 둘을 짝꿍을 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더하기 이 4개를 짝꿍을 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8분의 1이 4개니까 2분의 1. 그럼 아까도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모조리 16분의 1로 바뀌어서 그게 8덩어리잖아. 그러면 16분의 1이 8개니까 걔도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무한하다라는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아까처럼 계산상의 오류를 발생할 수 있어요. 무한하다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후로 계속 뭐예요? 8개씩, 뭐 16개씩 전부 더해서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애들이야. 그럼 이 뒤로 계속 뭐가 더해져? 2분의 1이 계속 더해지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야? 발산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무한히 더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이야. 괜찮나요? 그러면 그거보다 큰 녀석, 야 이거보다 작은 애도 발산하는데 그거보다 큰 애는 어디로 가겠니? 발산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n분의 1의 급수는 발산입니다. 알겠죠? n분의 1의 급수는 발산이야. 자, 그러면 요거 잘 기억하시고 어서 와. 요거 질문이 있어서 한 번 더 적어 볼게요. n이 무한대로 더해질 때 요거는 어떨까? 이거 민준이 질문이었는데 또 의견을 내볼까요? 이거 발산할 것 같다. 조금 전에 n분의 1 급수가 발산이었거든. n제곱분의 1 의견 내봐. 발산할 것 같다. 그럼 수렴할 것 같다. 아 의견 없어? 은솔아 의견 없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의견 내봐. 왠지 n분의 1이 발산했으니까 얘는 비슷한 모양이니까 발산할 것 같잖아. 그런데 결론은 수렴이에요. 수렴. 결론 수렴인데 수렴하는 걸 잠깐 봅시다. 봐봐. n제곱분의 1인데 이거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려우면 요거 양쪽으로 끼고 있는 애들을 가져와 볼게요. 얘보다 큰 녀석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n-1분의 1 요거. 그래서 봐봐. n제곱분의 1보다는 n 곱하기 n-1분의 1이 더 크죠? 맞죠? 요거랑 요거랑 분모가 n 곱하기 n보다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면 분모가 더 크니까 요거는 n제곱분의 1보다는 작죠? 괜찮나요? 요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급수 여기서는 n을 2부터 넣어야겠죠, 그죠?
분모를 0으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무한히 더해보고 밑에 거도 여기는 n을 1부터 급수 이렇게 무한히 더해보고 근데 이거 많이 하던 거지. 분모의 곱하기니까 부분 분수로 쪼개서 극한을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n분의 1 아니고 작은 것부터 쓸게요. n-1분의 1 빼기 n분의 1로 하면 보정해 줄 게 없다. 그죠? 그러면 부분합은 2를 넣으면 1 빼기 2분의 1, 3을 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지우고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이 극한값. 그래서 급수 결과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이 녀석도 작은 것부터 쓸게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면 안 봐도 되겠죠? 1 빼기 2분의 1 한번 써보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니까 또 지우고 무한대로 보내면 이 녀석만 남겠죠. 어때? n제곱분의 1을 양쪽으로 끼우고 있는 n 곱하기 n-1분의 1과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각각 급수값이 어디로? 1로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끼워져 있는 n제곱분의 1은 역시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수렴한다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외워두세요. n분의 1은 발산하고 n제곱분의 1은 수렴한다. 민준아 해석됐니? 자, 20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지난 시간 거의 끄트머리에 했었는데 급수가 지금 시그마로 표현된 게 아니라 항의 합들로 쭉 전개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규칙을 찾고 그걸 가지고 급수 찾고 급수의 수렴값 찾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쌤이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거는 일반항을 찾는 거, 그 연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봐. 첫 번째로는 항이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 항을 덧셈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한히 하고 있으니까 급수겠구나. 그래서 시그마 표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선이 이게 급수를 정하는 첫 번째 항, 여기 있는 게 두 번째 항, 여기 있는 게 세 번째 항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항이 아래쪽에 구체적인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항의 번호와 이렇게 표현할게요. 항의 번호와 구체적인 숫자들의 관계를 찾아 놓지 않으면 이 수렴값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항의 번호와 항의 값, 이 연결고리를 찾는 게 우리 역할인 거야. 그러면 우리 목표는 n번째 항 일반항 a n이라고 적었을 때 항의 번호를 n으로 가져가면 그때 숫자 구성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알겠죠? 항의 번호로 결정되는 항의 값 식을 찾아올 거야. 명훈아 집중. 자, 그런데 좀 복잡하게 생긴 게 어쨌든 뭐 분자는 1로 고정할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분모를 보면 첫 번째 항의 분모는 1 곱하기 2, 두 번째 항의 분모는 2 곱하기 3만 있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2를 더해 놓는 구조예요. 아, 우리가 급수 구하려고 했는데 분모도 늘어나는 형태란 말이야. 이게 좀 골치가 아프거든. 근데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할 수 있어. 세 번째 항 볼게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데 두 번째 항이면 곱해지고 있는 요 항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개. 세 번째 항으로 왔더니 곱해지고 있는 항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해요. 짜잔. 그러면 여기는 n개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기준으로 보자. 곱하기 구성하는 숫자들을 봤더니 1 곱하기 2로부터 출발해서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러면 곱하기 2로 기준으로 앞뒤로 다시 쪼개보면 앞에 거부터 보면 1이 2로 2가 3으로 하나씩 증가하고요. 즉 1부터 출발해서 3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하기 뒤에 있는 거는 2부터 출발해서 4까지.
또는 앞에 곱해져 있는 것보다 하나 큰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중요한 건 이제 규칙은 알았으니까 이거의 합을 식을 하나를 적어주는 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합은 시그마라 그랬잖아. 명훈아 졸리면 나가야 돼. 합은 시그마라고 했거든. 그래서 분모를 나타내는 녀석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고. 시그마를 쓸 거고요. K라는 거를 1부터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1이 등장하면 여기 앞에 곱해질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항의 번호까지 넣으면서 더하면 되지. 그러면 K를 1부터니까 난 여기 곱하기 앞에 K 곱해지는 걸로 보고 얘를 1부터 3까지 넣을 거네. 그러면 우리가 n번장은 n까지 넣겠죠. n이 항의 번호고 그게 정해지면 분모 구성이 정해지는 거야. 맞죠? 근데 K 뒤에 곱해지는 얘네들은 어떤 관계야? 요거 앞에 곱해진 거보다 하나 큰 관계야. 그러면 뭘 곱해 놓으면 돼요? K 더하기 1을 곱해 놓으면 되겠지. 분모 구성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맞는지 봐봐. n에다가 우리 첫 번째 항 1을 넣고 싶어요. 1 넣었어요. 그럼 여기 1 넣으면 의미가 1부터 1까지니까 결국 1 넣고 끝이지. 그러면 뭐가 나와? 1 곱하기 2가 이렇게 나오네요. n에다가 2를 넣어 두 번째 항 구하는 거거든. n에다가 2를 넣으면 k를 1부터 2까지 변화시키면서 더할 거거든. 그럼 1을 넣으면 1 곱하기 2 여기 있었네요. 2를 넣으면 2 곱하기 3 여기 있네요. 와, 일반항을 잘 구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지? 그런데 우리가 결국 구체적인 식으로 급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식을 구체적으로 구해야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때 배웠던 내용으로 전개하면 k제곱 더하기 k고요. 시그마 성질 각각 하면 앞에 거는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는 시그마 k니까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공통인수 한꺼번에 다 묶어내겠습니다. 분자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과 분모 6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내면 첫 번째 분자에는 2n 더하기 1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곱하기 3을 해야 분모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묶여진 애들을 보니까 2n 더하기 4 그러면 거기다가 2를 끄집어내면 앞에 있는 6과 약분돼서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짠. 이게 뭐다? 분모야. 그러면 우리가 급수에 적용할 일반항을 an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어때요? 분자는 1이고 분모는 방금 구한 거 밀어 넣을 거니까 저 녀석 역수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까지 괜찮죠? 자, 이 문제의 또 다른 이제 내용 많이들 간과하는 내용들이라 이 문제 더 계속 이어가 볼게요. 분모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 부분분수 쪼개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는 요런 애였단 말이야. 조금 전에 우리 위에 문제 풀 때도 항 두 개만 곱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걸 쪼개는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곱하기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짜리야. 어떡하니? 결국은 우리가 부분분수 쪼개기를 하는 이유는 합을 나타냈을 때 아래 위로 상쇄되는 걸 보려고 부분분수로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면 일단 쪼개기도 힘들 뿐더러 항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위에 뭔가 상쇄되는 구조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분모의 곱하기가 항이 세 개가 있으면 잘 기억해도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해서 쪼개기 두 개로 합니다. 그러면 부분분수 쪼개기 이거는 공식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쌤이 부분분수 쪼개기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쪼갠 다음 보정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쪼개 볼게요. 그래서 앞에 두 개 n 더하기 1분의 1 분자 무시하고요. 빼기 뒤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분의 1 2라고 미리 쪼개놓고
이렇게 쪼개도 괜찮죠? 쪼개놓고 보정합니다. 자, 첫 번째 분자에 들어갈 녀석은 뭐야?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n 제곱 더하기 맞나요? 3n 아니다. 미안하다. 이미 통분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로 통분할 거니까 분자에 올라갈 거는 뭐야? n 플러스 2만 올라가겠죠. 이렇게 곱해질 거고 두 번째 분자에는 n만 곱해지겠죠. 그럼 분자가 얼마가 돼? 빼면? 2가 되죠. 2가 되니까 나는 3을 원하는데 그렇다면 보정 작업을 나온 2는 약분해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3을 곱해주고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이게 부분분수 쪼개기 개념이란 말이야. 괜찮죠? 그럼 선생님 앞에 있는 n 곱하기 n 플러스 1도 쪼개고 뒤에 있는 것도 쪼개나요? 그럼 항이 너무 많아지잖아. 근데 패턴 자체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하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대로 들고 가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급수 풀어볼게요. 부분합을 구해서 무한대로 보내볼 겁니다. 부분합에 적용되는 일반항은 우리 위에서 구한 조 녀석이에요. 부분수로 쪼갠 거. 그러면 2분의 3은 공통인수로 묶어내 놓고요. 세로 쓰기를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n은 1부터 넣을 거니까 1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이 되겠죠.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더 안 써도 되겠죠. n번째를 구하면 저기 있는 일반항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n 더하기 1 곱하기 n 더하기 2 분의 1 이렇게 해서 부분합을 구했어요. 자, 세로 쓰기 하는 목적 상쇄되는 거 보기. 그러면 오른쪽 위 왼쪽 아래가 뿅뿅 이렇게 상쇄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우리가 급수값을 구하려면 n을 무한대로 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짠! 이렇게 보내는 순간 n 관련된 건 이 녀석밖에 없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 계산만, 즉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체크해놨다가 급수값은 4분의 3이에요. 체크해놨다가 복습할 때도 한 번 더 봐주세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야. 일반항 구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부분분수로 쪼개는데 분모가 3개짜리인 거. 3개짜리 자주 안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는 꼭 복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5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7번만 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풀어봤는데 잘 안 풀리더라. 질문 있나요? 216번 또? 아까 15번 해달라 하지 않았니? 15번 215, 216 여기 두 가지를 볼게요. 자, 215번부터 보겠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와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 그러면 쭉 가서 SN이라는 건 그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급수의 일반항으로 적용되어 있는 예를 봤더니 여기 n제곱 여기는 뭐 n의 구체적인 식이니까 됐고 SN이 등장했습니다. SN부터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FN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는데 아까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 n을 밀어 넣은 형태의 어떤 식이 있겠네요. 그죠? 그게 수렴한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일단 SN 구하러 가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합도 구할 수 있는 셈이 이거 뭐라고 했냐면 이거 뭐라고 했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 형태로 나타나고 2차의 개수는 공차 d의 절반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갑니다.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의 절반은 마이너스 3. 그게 2차의 개수가 될 거야. 그리고 1차항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써줘야겠죠. 개수를 a라고 쓰겠습니다. an.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녀석의 n번째 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겠죠. 괜찮나요? 물론 등차수열의 합공식 2분의 n 곱하기 이거 써도 돼요. 조금 더 빨리 왔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극한을 방금 구한 SN을 밀어넣고 한번 볼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 제곱분의 자, SN 대신 마이너스 3n 제곱 더하기 AN 밀어넣고요. 더하기 FN. 자, 다항함수의 x자리에 n을 집어넣은 녀석이에요. 요렇게 극한은 요거 때문에 그래요. 수렴한다 때문에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하니까 여기 있는 일반항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요 명제 때문에 왔던 겁니다. 리미트 달아놓은 이유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일반항의 극한값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자, 그럼 생각 좀 해보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인데 명훈아 보고 있니? 분모에 n제곱 2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분자의 2차가 살아있으면 개수비를 해버릴 거잖아. 그럼 0이라는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면 마이너스 3으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또는 fn이라는 게 3차 이상이 되면 이 녀석은 차수가 3차, 분자가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fn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fn이라는 녀석은 뭘 해야 돼? 3n 제곱을 상쇄시키는 녀석이어야 되니까 3n 제곱이 들어있어야겠죠.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뭐야? 3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였던 거야. 그리고 1차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상수항도 잘 모르겠는데 추가된 단서가 뭡니까? f0은 0이다. 이게 무슨 뜻? 상수항이 0이라는 뜻. 그럼 여기는 무슨 세팅을 하면 돼요? 개수, 1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여기 안 쓰는 a 정도 써봅시다. an 이렇게 2차 함수였어 라고 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 첫 접근은 실질적으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요거 써먹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fx라는 것의 차수와 구체적인 항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그렇게 생겨먹은 fn을 1부터 5까지 더한 게 195다. 갈아 끼워 볼게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우리 fn이 있었으니까 저거 k로 갈아 끼우면 3k 제곱 더하기 ak 이렇게 되겠죠. 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외우고 있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첫 번째 k 제곱은요 앞에 3은 곱해 놓고요 6분의 1로 시작하죠. 6분의 n 5죠. n 더하기 1 6이죠. 2n 더하기 1 11이죠. 더하기 a는 개수 곱해 놓고 시그마 k는 몇 분의? 2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6 날리고 여기 약분하고 자 3 곱하기 5 곱하기 11은 15 곱하기 11 165 그 다음에 15a 이렇게 되겠고요. 그게 문제에서 195라고 했어요. 그러면 15a가 30, a 찾았다, 그지? a는 아까 뭐였냐면 fx의 1차항의 개수였습니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 fn 정의한 대로 가보면 a가 2였구나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죠. 따라서 f2는 함수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6번으로 가볼게요. 아까 그 급수값 구하는 내용과 얼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일반항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냐 확인하는 거지, 그지?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냐,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냐. 패턴을 한번 보자고. n이 정해지면 여기에 곱해지고 항의 번호가 결정되고 분모에 n의 몇 제곱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n이 정해지면 요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이렇게 했다고 하면
n이 1이 들어가면 1에서 1까지 여기가 끝이야. n이 2가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끝인 거고 n에 3이 들어가면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그게 위에 보이는 거잖아요. 괜찮죠? 자, 이렇게 급수가 있는데 이것이 자, 키워드가 있네요. 수렴한답니다. 수렴. 그러면 또 뭐야? 급수가 수렴하면 명훈아?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으로 수렴한다. 그래서 일반항을 이미 보이니까 극한을 보내보죠. 좀 크게 쓰겠습니다. 이따시만하게. 일반항이 저기 있죠? n 곱하기 an 빼기 n 4제곱분의 지금 1의 세제곱부터 n의 세제곱까지 이게 일반항이고요. 급수에 적용된 일반항이고 급수가 수렴하니까 그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극한을 해석하는 게 되는데 어머 가만히 보니 여기 분자에 있는 녀석 쌤이 이렇게 빼가지고 이것만 다시 계산해 볼게요. 얘는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뭘 해요? 각각의 세제곱들을 더하는 거니까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k라는 문자를 쓸게요. k를 1부터 n까지 바꾸면서 k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적용했던 시그마 k 제곱 그 다음에 나오는 녀석 따라서 이거는 보너스라고 했죠. 시그마 k가 2분의 n 플러스 1 요거였는데 그거 전체 제곱구죠. 이렇게 된다. 괜찮죠? 그래서 극한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좀 한눈에 좀 보기 좋게. n 곱하기 an이고요. 빼기. 자, 분자는 아까 파란색으로 쓴 저 녀석인데 전개해 보면 분모가 4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를 밑으로 내려봅시다. 4n 4제곱. 그 다음에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제곱을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어서 와. 이렇게는 0. 왜 늦었노?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조금만 빨리 가봅시다. 자, n 곱하기 an에서 an이라는 수열을 그냥 들고 오기는 좀 힘드니까 이 녀석을 bn이라고 퉁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극한 보내볼게요. 얘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뒤에 거 보면은 요거 극한 보내면 어디로 가죠?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렇지. 4차 4차니까 4분의 1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 위에서 bn이라고 했던 녀석은 다시 돌려주면 n 곱하기 an이라는 녀석이었는데 그게 4분의 1로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돌아가서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 요 딱으로 생겼어. 어떻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n 곱하기 an이거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식을 변형하면 되죠. 그러면 뭘 해? 분모 분자에 n을 곱해서 정리하면 되죠. 따라서 옆에다 쓸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 분자에 n을 곱하면 3 더하기 8 곱하기 nan 2 빼기 4 곱하기 nan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n 곱하기 an 대신에 뭘 밀어 넣으면 돼? 4분의 1 밀어 넣으면 되겠다. 저 모양에 맞추려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1 생략, 분자는 3 더하기 2니까 5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5야. 다음 56페이지 가볼까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텐데. 219번에 리을? 일단 다 할게요. 또 있나요? 아마 물어보는 게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쌤이 이런 문제들은 뭘 잘 챙겨놓으라 그랬어요? 반대되는 예시 잘 챙겨놓으라고 했죠? 219번 보겠습니다.
기억. 급수가 수렴하고 그러니까 AN을 일반항으로 하는 급수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하면 곱한 것, 이 일반항들끼리 곱한 것은 0으로 수렴한다. 얘가 뭘 유도하는 거냐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요거는 맞는 명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하면 AN이라는 그 수열이 0으로 수렴하고 BN 수열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곱한 건 0 곱하기 무한대니까 왠지 0으로 수렴할 것 같다. 인데 맞나요? 맞는 거야? 안 된다고.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0 곱하기 상수면 0이지. 그런데 0 곱하기 무한대는 부정형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안 되는 예시. 뭐가 있을까? 진동 발산? 진동. 근데 AN은 0으로 수렴해야 돼. 진동. BN을 진동?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딱 이쁘게 가져오면 좋겠는데. 봐봐.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AN을 n분의 1로 잡아봐요. 이거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런데 아까 우리 풀었죠. n분의 1의 급수는 발산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 못 쓰지. 수렴하는 급수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아까 수렴하는 게 뭐였죠? n제곱분의 1이 있었지. 그러면 AN을 n제곱분의 1로 잡고 BN은 발산하는 n제곱으로 잡으면 어때? 얘네 둘 곱하면 1이 되면서 모든 항이 1이니까 곱한 것의 극한값도 0이 아닌 1이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아까 이런 예시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이게 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이게 이제 급수 뒤가 아니구나. 뒤구나. 등비급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여기 수열을 수렴하는 급수 등비급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공비를 3분의 1로 가져가 볼게요. 3분의 1의 n제곱이란 녀석이야.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수렴하는 녀석 맞죠? 등비급수의 공비 수렴 조건 만족하니까. 그러면 bn을 아까처럼 비슷하게 지금 앞에 an과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도록 3의 n제곱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1이 되면서 극한값은 0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한 녀석이었어요. 어쨌든 결론은 기억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니은 가볼까요? 니은은 좀 써야 되니까 밑으로 가볼게요. 밑에다가 적을 텐데 지금 여기서 적용되는 일반항이 an 플러스 1 빼기 an번째 항. 요게 일반항이거든. 그거를 무한히 더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볼게요. 우리 급수값 찾을 때, 급수의 수렴값 찾을 때 단계가 부분합을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부분합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1부터 n까지만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1 넣으면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는 거 더하기 2를 넣으면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는 거 더하기 마지막 n번째 항을 넣으면 n을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 빼는 거 이렇게 될 거거든요. 괜찮죠? 그러면 아래 위로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삭제가 될 거고 남아있는 건 an 플러스 1 빼기 첫째 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니은의 전제가 이 급수가 수렴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n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써야겠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부분합 an 플러스 1 빼기 첫째 항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수렴한다 그랬으니까는 뭔가 값이다, 알파다라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괜찮죠? 자, 선생님 뭐라 그랬죠? 여기가 상수면 방정식 풀듯이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증명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 플러스 1번째라는 일반항은 빼서 a1을 빼서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A1이라는, A1도 상수니까 알파 더하기 A1이라는 값으로 수렴함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전제 조건 가지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AN은 수렴하는가요? 예요. 괜찮아요? AN은 수렴하는 건가요? 네, 요거 AN이 바로 앞에 있는 항이거든. 그러면 AN 플러스 1번째를 극한을 보내보니까 알파 더하기 A1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값으로 수렴해. 그럼 그거 바로 앞에 있는 항도 뭐 당연하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과정에서는 둘이 똑같이 갈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AN이 수렴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D급 가볼게요. 급수가 수렴하면 자 이런 생각이 이제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겠구나. 그런데 차이가 있죠. 이 녀석은 n을 1부터 무한대까지가 모든 항을 더하는 건데 얘는 뭐예요? 홀수항들의 합이지. 이게 홀수항들이란 말이야. 그럼 해석을 다시 해봐요. 급수가 수렴하면 그 수열에 홀수 번째 있는 항들을 더해도 얘도 수렴하는가? 그러면 얘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뭡니까? 수렴하는 수열을 들고 오되 뭐야? 홀수항들은 발산, 합을 했을 때 발산하는 녀석을 들고 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보통 이제 수렴하는 녀석이면 일단 일반항이 극한을 보냈을 때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 돼야 돼. 그러면 항들 자체가 전부 뭐 분모에 n이 들어가 있는 그런 꼴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생각을 보는 게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지만 합을 했을 때 발산하는 녀석을 내가 반대되는 예시로 들고 오고 싶은 거잖아. 그거의 대표적인 녀석이 뭐였어요? n분의 1 무한히 더하는 거였지.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디귿 AN이라는 수열을 항을 나열을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항 1로부터 출발해요. 이 숫자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홀수 번째 항들은 n분의 1을 더하는 구조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항은 홀수 번째 항이니까 1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넣으면 2분의 1 홀수 번째 두 번째, 즉 이 AN 수열에서는 세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3분의 1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보는 거야. 그런데 요것만 놓고 보면 얘는 n분의 1을 무한히 더하는 거면 이거 발산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홀수 번째 항들끼리 합하는 걸 발산으로 정했지만 AN 수열은 수렴하는 급수가 돼야 돼. AN 수열은 무한히 더하면 수렴하는 급수가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세팅할 거냐? 여기 잘 봐봐. 여기 마이너스 1 앞에 있는 것에 상쇄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잡아보는 겁니다. 여기가 4분의 1이면 아니 4분의 1 이런 식으로 수열을 잡아보는 거야. 자, 그러면 AN 수열이 첫 번째 항까지 더하면 1이고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0이죠.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2분의 1이고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0이죠. 첫 번째 항까지 여기까지 합이니까 두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까지니까 세 번째는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1이었다가 0이었다가 이만큼 2분의 1이었다가 다시 0이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교과서에서도 이거 나올 거예요. 다음 수열이 급수를 구했을 때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는 지금 식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짝수항까지 합과 홀수항까지 합을 한 번 더 구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먼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아니 2n이라고 할게요.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나타내보자. 그러면 어디냐면 두 번째까지 네 번째까지, 여섯 번째까지, 여덟 번째까지예요. 이거 합이 얼마입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0. 이만큼 더해도 0. 이만큼 더해도 0. 이만큼 더해도 0이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항상 0으로 존재해요. 괜찮죠? 그러면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나타내 봅시다. 봐봐. S1이라는 건 요 녀석이에요. 첫 번째 항까지 합. 그 다음에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이렇게 돼요. 어때? 첫 번째 항까지 합은 1이었다가 세 번째 항까지 이렇게 합하면 얘는 어차피 상쇄될 거니까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하면 얼마겠니? 앞에 다 상쇄되고 3분의 1이겠죠. 맞지?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은 합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1로 나타납니다.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S3이니까 세 번째 항까지 합은 2분의 1.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넣으면 다섯 번째 항까지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부분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뭐 0은 0일 거고 얘도 0이란 말이죠. 그래서 짝수 번째 항까지 합과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을 각각 구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봤더니 이게 급수를 구하는 건데 어때? 같아.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하는 급수 이렇게 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디귿에서 이렇게 수열을 잡았을 때 n을 1부터 무한대로 급수 더하면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 녀석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의 시작이 급수가 수렴하면이었잖아. 세팅한 겁니다. 어디서 힌트를 얻어왔냐면 홀수 번째가 발산해야 되는데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시 n분의 1 급수였어요. 그러면 결론이 났죠. 홀수 번째는 누구야? 다시 한번. 홀수 번째는 까만색으로 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거 무한히 더하는 건데 이게 뭐야? 시그마 n분의 1이거든. 그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발산하는 녀석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디귿은 도 수렴한다? 아니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 놈은요. 사실 디귿은 구체적인 수열을 세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요거는 좀 외워놓읍시다. 알겠죠? 괜찮니? 그 다음 리을 볼게요.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써볼까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알파고 0은 아니야. 이 정도로 세팅해놨죠. 그 다음에 급수가 수렴하면이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뭡니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겠죠. an 곱하기 bn은 0으로 수렴한다. 이거 두 가지. 됐나요? 그러면 bn은 0으로 수렴하나요? 맞나요? an이 알파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0이 아니야. 그럼 bn은 0으로 0이 아닌 다른 숫자면 0이 아니잖아. 왜? 알파가 지금 뭐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 이 녀석이 아니라 상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0이 아닌 상수니까 bn 수열은 0으로 수렴해야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발산하면 당연히 발산인 거고. 그래서 뭐 리을은 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긴 됐고. 자, 57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게요. 58 넘어갑니다. 59 232번 네. 이게 보기조차 똑같이 여기 RPM이라는 데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럼 여기 유형 자체가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을 찾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대상 일반항이 이 녀석이 첫째 항이 R이고 공비도 R이니까 공비만 세팅하면 됩니다. 맞죠? 왜?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첫째 항이 0이면이거든. 근데 첫째 항이라는 게 R 공비니까 뭐 R이 0이면 0이겠죠. 요거는 해결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R이 0이 아니면이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등비급수가 수렴해야 되니까 공비 R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수렴값 여기 밑줄 칠게요. 등비급수의 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등비급수의 수렴값 으로 될 수 없는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렴값이 뭔지 모르니까 좀 이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y라는 어떤 값이라고 세팅을 해볼게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돼? 수렴값은 우리가 등비급수에서 어떻게 구해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하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 와, y는 1 빼기 r분의 r이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그 r의 범위가 주어져 있구나. r을 마치 x로 해석하면 너무나 쉬워지죠. 이거 무슨 함수가 돼? 유리함수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공비 r을 정해주면 그것의 수렴값이 정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 다루려면 뭐가 필요해? 점근선 필요하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는 r 점근선, 이거 x축이라고 봐도 돼요. r 점근선은 1. 그 다음에 이 함수값, 수렴값을 y라고 했는데 y 점근선, y가 될 수 없는 것은 이거든요. 자, 이거 오랜만에 해서 까먹을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잠깐만 볼게요. 1-r분의 r이었는데 요거를 나눗셈을 한번 해가지고요. 분자는 상수로 두고 그 분수 옆에 뭔가 상수가 더해지는 구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위에가 r이니까 1 빼기 r을 나누고 싶은데 원래 r의 개수는 1이니까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처리를 해줘요. 그럼 분자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더하기 r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없던 거니까 플러스 1을 이렇게 보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r로 나누고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분수를 먼저 써줄게요. 1 빼기 r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녀석이 앞에 있는 놈이 절대 0이 될 수 없는 녀석이니까 y가 마이너스 1이 절대 될 수 없어. 그래서 이게 점근선이 됩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면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들의 개수비로 등장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반형일 때 조금 전에는 이렇게 고친 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돌아와서 y 점근선은 r 개수의 비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를 그려보죠. 좀 큼지막하게 그리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r축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r은 1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x는 1 점근선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1이라는 점근선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y 점근선은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정도의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유리함수 오랜만에 하니까 이렇게 사분면이 점근선으로 내등분이 돼요. 그럼 유리함수는 항상 어떻게 생기냐면 나눠진 데 기준으로 1, 3에 생기던가 2, 4에 생기던가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표준형으로 고쳐가지고 해석해도 되지만 사실 우리 그래프 그리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지나는 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 뭐 0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r에다 0 집어넣으면 분자가 0이니까 0이겠죠. 와, 얘는 0,0 지나가는 녀석이야. 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결정되면 뭐가 결정돼? 그래프가 결정되는 거지 뭐. 이렇게 유리함수 한 짝,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짝 생길 거예요. 그쵸? 이거는 정의역의 범위가 따로 없다 그러면 다 그려지겠지만 지금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아하,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하고 1은 점근선이니까 저기까지네요. 그죠? 등호가 없으니까 그 사이를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없어서 빵꾸를 낼 거예요. 근데 그 함수 값은 구할 수 있죠. 이렇게 r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해석을 잘 보셔야 돼. 지금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 때문에 공비 r을 범위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져온 겁니다. 등호 없이. 그리고 그 수렴 값을 찾고 있는데 수렴 값을 y라고 주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으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오다 보니까 어머, r 범위에 따라 얘는 r이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유리함수 구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았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처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함수 값들이 이 그래프를 따라서 나오는 함수 값들이 전부 뭐야? 수렴값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수렴값을 y라고 했는데 여기서 y는 결국 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요? 위로만 나올 수 있지. 따라서 결론, 오른쪽에 쓸게요. 결론. 수렴값이라고 하는 녀석 y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중에 안 되는 걸 찾으세요잖아요. 그죠? 1번이 안 되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60페이지로 가볼까요? 그 239번에 해보니까 없는 교육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좋아. 이런 예시, 야, 니네 교육과정 없는 것도 막 나오잖아. 모의고사도 나오고. 요게 몇 급수라는 녀석이거든. 혹시 그 수원에서 수열 파트에서 몇 급수 배웠니? 배웠을걸? 안 배웠나?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정리는 해봅시다. 위에다가 정리해 줄게요. 몇 급수. 몇 급수라 함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곱해 놓은 구조를 몇 급수, 이거를 이제 더하는 구조를 몇 급수라고 하거든요. 아마 작년 수원 교재들을 이렇게 뒤져보면 특강 형태나 이런 데에 적혀 있을 거야. 몇 급수라는 게. 그때 급수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거든. 우리 수원 때 급수라는 말 안 들어봤잖아. 우리 미적분에서만 들어봤지, 그치? 근데 몇 급수라는 걸 선생님 항상 설명은 해주긴 하는데 요거는 미적분에 나오는 급수고 무한히 더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n번째까지만 더할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긴 하거든요. 등차와 등비를 곱해 놓은 구조는 몇 급수라고 하고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주어진 식에 공비를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급수 보니까 봐봐. 곱하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곱하기 앞에 거 보세요. 2, 3, 4, 5. 이게 뭐야? 일정하게 하나씩 늘어나는 등차 수열이죠. 그치? 반면에 곱하기 뒤에 있는 녀석은 9분의 8, 9의 제곱분의 8, 세제곱분의 8, 4제곱분의 8. 어때? 9분의 1이 계속 곱해지는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등차와 등비를 곱해 놓고 더하는 구조다. 이게 몇 급수 구조야. 까지 괜찮지? 그래서 이 급수의 합은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풀이 방법은 공비를 곱한다 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쨌든 급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절차가 부분합을 구하고 무한대로 보내고 이 절차를 밟을 거거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 건데 첫 번째 항이 모양이 조금 다른 애들이랑 다르니까 고쳐놓고 볼게요. 얘도 가만히 보면 1 곱하기 9의 0제곱분의 8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해 봅시다. Sn 이렇게. 자, 그럼 더해 볼게요. 첫 번째 항 8 그거를 9의 0제곱분의 8 자, 쓰고 봅시다. 2 곱하기 9의 1제곱분의 8 3 곱하기 9의 제곱분의 8 여기가 세 번째 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 합이니까 n번째를 하면은 앞에는 n이 되겠죠. 1부터 출발했으니까 곱하기 9의 몇 제곱이 되나요? 우리 9의 0제곱부터 출발했거든. 그럼 여기는 n-1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분자는 8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썼어요. 부분합. 몇 곱수 풀이는 그냥 식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비를 곱하자라고 했거든요. 공비가 얼마야 지금? 9분의 1이거든. 등비수열만 봤을 때. 그러면 9분의 1을 양변에 곱해요. 하면 9분의 1 Sn 될 거고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 구할 때 이런 작업을 하거든. 공비를 곱하면 9분의 1 분모의 9가 하나 더 곱해지잖아. 그 9가 곱해지는 개수, 차수에 맞춰가지고 위치를 조정을 할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1 곱하기 9의 0제곱분의 8에다가 9를 곱하면
1 곱하기 9의 1제곱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2 곱하기 9분의 8에다가 9분의 1을 곱하면 2 곱하기 9의 제곱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치 9분의 1을 곱하면 여기 있는 항들이 하나씩 밀려서 오는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쭈루루루루 가보면 여기 적히는 애는 어디서 왔겠어요? 여기서 왔겠지. 그럼 그 녀석의 앞에 등차 값은 얼마겠어요? n 빼기 1이겠네. 그리고 뒤에 곱해진 건 똑같을 거야. 그래서 n 빼기 1 곱하기 9의 n-1 제곱분의 8.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항에 9분의 1을 또 곱해서 n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짠. 자, 그러면 아래 위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등비수열에 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아래 위로 빼버리면 사라지거든. 그래서 빼보죠. 위에서 아래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SN에서 9분의 1 SN을 빼면 9분의 8 SN 이렇게 되겠죠. 이고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첫 번째는 9의 0제곱분의 8이니까 그냥 8 쓸게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뺄 거거든. 그러면 뒤에 곱해져 있는 녀석은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뭐 같은 항, 동형으로 본다 그러면 뭐야? 2 빼기 1이 되겠죠. 2 빼기 1은 뭐지? 1. 뒤에 것도 볼까요? 얘랑 얘를 서로 뺄 건데 9의 제곱분의 8을 같은 문자로 본다 그러면 또 동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3 빼기 2 또 뭐야? 1. 생각해보면 위랑 아래는 앞에 숫자가 1 차이야. 그럼 위에서 아래로 빼면 1 되겠죠. 그죠? 아, 그래서 더하기 1 곱하기 9분의 8 더하기 1 곱하기 9의 제곱분의 8 더하기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요. n 곱해져 있는 대로 가보면 여기도 9의 n-1 제곱분의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뺐기 때문에 마지막 항은 부호가 반대로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n 곱하기 9의 n제곱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이게 뭐다? 9분의 8 SN이다. 이제 뭐 구했어 우리? 부분합을 구했어. 구해봤더니 이만큼이 뭡니까? 공비가 9분의 1인 등비 수열의 합이죠. 항이 몇 개예요? 9의 0제곱부터 출발하니까 n개의 항이죠. 괜찮아요? 그럼 얘 뭐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 n개짜리 공비가 9분의 1, 첫째 항이 8인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근데 우리 이거 급수 구할 거죠.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바로 보내봅시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가 찾는 S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게 급수 결과거든요. 그거를 S라고 할게요. 그래서 9분의 8 곱하기 S. 우리는 S를 구하는 중이야. 는 첫째 항이 8이고 n개의 등비 수열의 합을 무한대로 보니까 이게 뭐야? 등비 급수거든. 수렴 조건 만족하죠. 공비가 9분의 1이니까. 그럼 뭐가 돼? 수렴 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여기 잠깐 볼게요. 요 녀석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왜? n은 무한대로 보내면 1차로 발산하는 녀석이죠. 얘는요. 9의 거듭제곱으로 발산하는 녀석이죠. 이 쌤이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인데 둘 다 무한대로 해서 수렴하겠니? 수렴하겠니? 발산하겠니? 이거는 급의 차이를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자로는 n이 올라갈 거고 분모로는 9의 n제곱인데 누가 더 빨리 커져요? 9의 n제곱이 더 빨리 커지지. 급이 다른 거니까.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본다는 얘기야. 9의 n제곱분의 n 구조로. 그래프로도 따지면
9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커질 거고 y는 x라는 녀석은 이렇게 커질 거잖아요. 그죠? 그 비율을 따지는 건데 분모에 들어가는 녀석의 비율이 이 x값이 조금만 커져도 엄청 높은 값으로 엄청 큰 값으로 가거든.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겠다. 괜찮나요? 급수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8 약분하고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S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몇 급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괜찮은 질문이었고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61페이지로 가보자. (246) 또요? 45. 또 있나요? 혜성이는 질문 없니? 풀었니? 이게 숙제 검사 안 된 분들은 수업 끝나고 검사를 받고 가세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245번부터 볼게요.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bn을 그것의 급수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n번째 항부터 무한입니다. 그죠? 이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n번째 항부터.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까지는 따로 덜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bn 수열을 우리가 익숙한 녀석으로 모양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n을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더한다라고 하면 an 빼기 요 놈은 bn이 k번째부터 무한되니까 지금 n번째부터 무한되니까 이거 그냥 쓸게요. k는 n부터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빼야 될 거를 해야 되니까 n을 그냥 다시 쓸게요. n은 다시 bn 수열은 k가 n부터 무한이니까 그 앞까지를 빼면 되겠죠. n-1번째까지를 빼면 돼요. 그래서 n을 1부터 미안하다. k로 바꾸자. n을 써야 돼서 그렇습니다. k를 1부터 n-1번째까지 ak라고 쓰면 첫째 항부터 무한히 더하는 중에 첫째 항부터 n-1까지를 덜어내면 n번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그마에 쓰는 문자와 요거 n을 좀 헷갈려 해서 조정했습니다. 자, 요 녀석은 그러면 an이라는 수열이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니까 뭡니까? 항의 개수가 n-1개인 등비 수열의 합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가 바로 쓸게요. 요 녀석은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그대로 적어보죠. 1 빼기 공비 하는 게 좋겠죠. 공비가 4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아서 1 빼기 공비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A1 6이라고 했거든요. 첫째 항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1 빼기 공비의 그냥 n제곱이 아니라 항의 개수 제곱입니다. 항의 개수가 n-1개죠. 자, 요 실수 하지 마시고 항의 개수 거듭 제곱이다. 됐나요? 그리고 앞에 있는 녀석은 드디어 우리가 익숙한 뭐예요? 등비급수죠. 등비급수는 어떻게 돼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분모 분자의 4를 곱하면 분모는 3, 분자는 24, 3분의 24, 8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뒤에 등비수열의 합도 정리를 잠깐 해놓읍시다. 분모 분자의 요거 4를 곱하면 아까랑 똑같네요. 그죠? 8이겠죠? 그리고 1 빼기 4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군. 자, 그러면 bn 수열은 이렇게 정의가 된 건데 앞에 급수 8에서 뒤에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등비수열의 합을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8이 빠지겠지. 요거 정리한 게 8이니까 8이 빠질 거고 요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8 곱한 게 오겠네.
괜찮니? 따라서 8 곱하기 4분의 1의 n-1 제곱. 이렇게 비엔 수열을 구체적으로 얻어낼 수 있겠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돌아가서 이 비엔 수열의 급수니까 뭐야 이거? 이것도 등비 급수겠다. 결론은 수렴값은 1 빼기 공비 분의 첫째 항 n이 1일 때 8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뜯어놓고 보면은 각각 구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써 먹을 때 여기 항의 개수 거듭 제곱이라서 여기를 그냥 n이라고 해버리면 여기가 n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첫째 항이 달라지면서 오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4를 곱하면 3분의 3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 가볼게요. 246번. A에는 등비 수열 그대로 써볼게요. 일반항 구해봅시다.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다 주어졌네요. bn 수열은 첫째 항 5 곱하기 공비 3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와, 급수를 구하긴 할 건데 거기에 적용되는 일반항이 요만큼이거든요. 근데 걔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을 하기 전에 그 안에 들어있는 ak라는 수열과 b의 n-k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을 각각 찾아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ak라는 수열은 사실 여기다가 k를 넣으면 되니까 요거 k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적어놓고 볼까요? ak라는 녀석은 2배 곱하기 2분의 1에 n자리에 k를 넣었으니까 k-1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뒤에 거가 조금 문제죠.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n자리에 n 빼기 k 더하기를 그냥 밀어 넣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다 또 써볼게요. b수열에 n-k 플러스 1이라는 걸 밀어 넣어요. 이거 어디 들어가요? 다시 한번 여기 n자리에 n 빼기 k 플러스 1이 들어갈 거니까 여기 n자리에 그걸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5 곱하기 색깔 바꾸고 5 곱하기 3분의 1에 n자리에 n 빼기 k 더하기 1이 들어가는데 빼기를 할 거잖아. 그러면 여긴 뭐가 돼요? n-k 이렇게 되겠죠. 아마 여기가 조금 고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 수열을 곱합니다. 곱한 결과를 쓸게요. 그러면 곱하려고 봤더니 지수를 통일시켜 놓으면 너무 좋을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하기 싫어? 그러면 따로따로 봐도 되고요. 잘 봐봐. ak라는 수열은 2분의 1에 k-1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요거는 조금 조정해 봅시다. k제곱에 맞춘다 그러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곱해지면 되잖아.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니까 앞에 거는 곱해서 4 곱하기 2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뒤에 거도 그 b n-k 플러스 1 수열도 바꿔봅시다. 그러면 위에서 k제곱에 맞춰놨으니까 얘도 이렇게 쪼개볼게요. 얘는 5 곱하기 자 3분의 1의 n-k제곱은 쪼개서 쓴다 그러면 3분의 1의 n제곱과 3분의 1의 마이너스 k제곱이죠. 그런데 위에서 k제곱에 맞춰놨으니까 거기에 모양을 통일시킨다 그러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하고 k제곱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괜찮니? 와, 그래서 지금 정리한 요식과 요식을 곱합니다. 그러면 k제곱에 맞춘 얘네들끼리는 밑에서 그대로 곱하면 되겠죠. 밑에서. 괜찮아요? 여기까지? 지수가 같으면 얘네들을 곱하면 밑 2분의 1과 3을 곱해서 밑으로 하면 되죠. 아, 그래서 곱하면 갑니다. 4 곱하기 5는 20에다가 3분의 1의 n제곱이 있었고 그리고 2분의 1과 3을 곱하면 2분의 3이고 그것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우리 지금 k를 1부터 n까지 변화시키면서 더할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계산해 볼게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고요. 두 수열을 곱해놓은 게 저기 있었는데 지금 변화하는 녀석이 K거든. 그러면 K 외에 곱해전이 이만큼은 뭘로 봐야 돼요? 상수로 봐야겠지. 시그마에서는. 그러면 앞에다가 꺼내 놓을게요. 20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은 곱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3의 k제곱 이렇게 남겨놓으면 되겠죠. k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수나 n 거듭 제곱되어 있는 거는 이 시그마에서는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20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이 있을 거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첫 번째 항이 k 일렀을 때 2분의 3이고 공비가 2분의 3인 등비수열의 몇 개 항? n개 항의 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또 적용하죠. 그러면 공비가 2분의 3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공비 빼기 1로 가자.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뒤에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으로 공식을 썼습니다. 정리. 자, 분모 봐봐. 2분의 3 빼기 1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요거랑 이렇게 날아가겠죠. 따라서 는 자, 앞에 20과 뒤에 3을 곱하면 60 그리고 남은 애들을 쭉 곱해볼게요. 3분의 1에 n제곱이 있을 거고요. 괄호 안에 2분의 3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직 끝은 아닌데 n제곱 보이니까 왠지 얘네들도 붙여주고 싶잖아. 왜냐? 우리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또 정리해보니까 밖에 있는 3분의 1의 n제곱을 안쪽으로 곱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n제곱 통일됐으니까 밑끼리 곱하면 뭐가 돼?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이렇게 이쁜식이 되겠네요. 이거를 뭐다? 급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 60은 개수니까 그대로 곱해놓고 그 다음에 관련에 들은 거는 각각이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등비급수 수렴값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빼기로 연결하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급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거는 2분의 3인가?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이네요.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1 빼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60 곱하기 2분의 1은 30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된 것 같고 다음 62페이지 쌤이 62페이지까지 숙제를 냈었죠? 맞나? 62페이지 질문 있나요? 그런가요? 50? 50. 네, 요거를 마지막 풀이로 한번 해봅시다. 수열 형태를 보면 합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를 SN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는데 봐봐. 최종적으로 구할 거는 이 SN에 대한 극한이 아니라 AN 수열을 온전히 들고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AN의 일반항이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 있단 말이야. 요거만 어떻게 들고 올 수 있냐 요 문제가 되겠고 괜찮나요? 그럼 좌변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항 번호 1, 2, 3, 4, n까지 있는데 그 앞에 곱해지는 애가 1, 8, 8의 제곱, 8의 n-1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n번째 있는 요 녀석을 한번 들고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좌변이 어떻게든 이제 수열의 합이 되니까 SN이라고 표현하면 얘가 10 빼기 2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녹색으로 표현한 녀석이 뭐 한꺼번에 BN이라는 일반항이다 라고 퉁 쳐놓으면 BN을 들고 오면 AN을 들고 오는 거니까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n번째까지 합해서 그 바로 앞까지 합을 뺀다 이런 구조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BN항은
8의 n-1 곱하기 an 항이었는데 요거는 10-2n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서 바로 앞에 있는 거 합까지 뺀다.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sn이 10-2n이었고요. 뺀다. n-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2배의 n-1 이렇게 되겠죠. 요거 많이 하던 거니까. 그럼 뒤에 거들 전개 10은 됐고요. 여기가 -2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앞에 10, 뒤에 10, 앞에 -2n, 뒤에 -2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이게 -2가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n을 몇부터? 2부터.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n은 2부터.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8의 n-1제곱 곱하기 an이 그렇다라는 거니까 an이라는 일반항은 8의 n-1제곱으로 나눠서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식은 n을 2부터 넣을 수 있는 식이야. 까지 왔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디서 찾아와야 돼? 첫 번째 항은 S1으로부터 찾아와야 돼요. 맞죠? S1으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이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다시 올게요. 여기 SN이라는 거는 우리가 AN 수열만 더한 게 아니라 BN이라고 표현했던 저 녀석을 더한 거야. 우리는 A1을 찾고 싶으니까 여기서 이제 찾아와야 되거든. 그 작업을 여기서 할게요. S1이라는 거는 n에다가 1을 넣으면 8의 0제곱 A1이고 다행히도 이게 A1인 거야. 그래서 n에다가 1 넣으면 8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8의 n제곱이었으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근데 8의 0제곱은 1이니까 아, 첫째 항은 8이구나. 그래서 돌아올게요. 이게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S1과 같아서 8이야.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때 뭘 해봐요? 우리가 2부터 넣을 식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같으면 1부터야 라고 한 줄로 쓸 수 있거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8의 0제곱분의 -2는 -2니까 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다르게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AN 수열은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지금 AN을 급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항이랑 다르게 돌아가니까 얘를 이렇게 써야겠죠. 시그마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급수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n을 2부터 무한히 AN 이렇게 쪼개야겠죠. 그래야 첫째 항은 8로 시작할 거고 두 번째 항부터는 뭘 따라가? 요 식을 따라갈 거거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 항이 급수를 시작하는 처음 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을 구해보자. 2를 넣으면 8분의 -2니까 -4분의 1이야. 그리고 공비는 8의 거듭제곱이니까 8분의 1이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뒤에 급수는 n을 1부터가 아니라 2부터 넣을 거니까 이 등비급수의 첫째 항은 A2인 거예요. 그래서 A2를 구해놨으니까 그대로 등비급수 수렴값은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말이 첫째 항이지 이 급수의 처음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2인 -4분의 1 밀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놈은 8,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8을 곱하면 7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